양정철 이어서 탁현민. 탁현민. 네. 네. 왜 탁현민 얘기가 나왔는지를 잠시 후에 잠깐 조금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요게 지금 대선 포스터를 이제 바꿔치기 하려던 양정철 이야기. 그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썸네일만 보고 지금 뭔 얘기야 하다가 내용을 보고는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이 포스터의 오른쪽 편이 그 양정철 씨가 있었던 그 광흥창 팀에서 이제 만들었던 포스터고요. 오른쪽 요거죠. 네. 그리고 왼쪽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만들었었던 이 포스터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그 카카오톡까지를 통해서 사실 손혜원 씨가 만든 이 포스터 안으로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당의 공식적인 결정을 거쳐서도 이 왼쪽에 있는 손혜원 안이 공식 포스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양정철이 그 당시 그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에게 포스터 인쇄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건 문재인 후보의 결정이다. 인쇄기를 멈춰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광흥창 팀의 포스터로 가자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놀라서 이제 송영길 이제 그 당시 선대 본부장이 손혜원 의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문재인 후보가 오른쪽 광흥창 팀 안으로 가자고 얘기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손혜원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잠시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퍼뜩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한테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일에 연루돼가지고 언론 기사 때문에 이제 홍보 부위원장직에서 쫓겨났을 때 기죽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세요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 그게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했고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송영길 당시 본부장한테 1번 손혜원 안으로 좀 계속 찍으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손혜원 안으로 포스터가 제작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양정철은 문재인 후보의 결정이라면서 자신이 만들었던 광흥창 팀 안으로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했어요.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네. 이게 작은 에피소드긴 합니다만은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긴 하겠습니다. 바로 양정철과 같은 사람이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모든 개혁을 번번이 좌절을 시키고 결국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치, 자기 이익을 챙겼던 그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가져왔던 게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단서 중에 하나는 양정철의 수행 비서가 윤석열, 김건희의 비서를 그렇죠. 황종호하고 황화영 씨 맡았다는 아들. 거죠. 네. 네. 비서를 공유했던 사이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검찰 캐비넷 정보가 민주 그 연구원 원장 시절에 그 수행 비서 겸 운전수였었던 황 씨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검찰 캐비넷 정보가 양정철 씨한테 전달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취재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을 들고 민주당의 그 공천권을 행사하는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진을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공천권을 찬탈했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내부에서 도는 얘기들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보도 이후에 또 추가 제보에 의해서 양정철 씨가 검찰 캐비넷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여러 정황들도 추가로 지금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지금도 결국은 이제 그 공천권의 내년 총선에 또 그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특히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 전국에서 이 양정철이 이 가결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대신 이재명 그 대표가 전권을 공천권의 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뭔가 통합 비대위 형식으로 좀 공천권을 좀 나누는 그래서 그 자기가 일정한 좀 지분을 좀 챙기는 것을 좀 도모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보도들 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양정철 씨에게 반론을 달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죠. 아니 오늘도 제가 이 마지막 그 포스터와 관련돼서 양정철 씨한테 반론한 거 그걸 오늘 또
슬라이드를 만든다는 걸 깜빡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네. 네. 문자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양정철 씨가 이런 문재인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치하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양정철 씨하고 한 세트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탁현민 씨죠. 탁현민 씨죠. 예.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분입니다. 예. 설마 이분까지는 양정철 씨에게 흑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그러길 바랬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또 그 몇 건의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를 확인을 한 결과 탁현민 씨도 그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던 안타까운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탁현민 씨가 뭐 청와대에 좀 있다가 한때 잠깐 청와대 나온 적이 있다가 네. 다시 또 컴백을 했죠. 그렇죠.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현민 씨의 이제 숨겨진 행적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지금 봐서는 아마 화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탁현민 씨의 이제 숨겨진 행적 관련된 행보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건 뭐 많이 익숙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죠. 네. 운명이란 책. 원래 2012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자서전이 처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 특별판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출판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출판사 교체되는 과정에서 탁현민 씨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 부분들 저희가 좀 추적을 해봤고요. 네, 화요일에 자세하게 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에서 이제 기념품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념품이 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청와대에서 이렇게 시제품 만들었던 이 굿즈를 전부 전량 폐기합니다. 예. 굉장히 그 뼈아픈 사건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념품 표절과 관련해서도 탁현민 씨가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 조금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액수가 조금 더 큰 사건, 한 20억 정도 되는 사건이 있고요. 하나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있는데 이 문화 행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여기에도 이제 그 탁현민 씨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던 분에 따르면은 그 20억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탁현민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탁현민.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뭐 탁현민 씨는 잘 알 거예요. 이미 저희가 한 3주 전에 탁현민 씨에게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반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론은 다 받았고요. 근데 본인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크로스 체크한 결과 탁현민 씨의 그날의 해명으로는 이 의혹을 잠재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뭐 직접 보거나 아니면 탁현민 씨를 잘 아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추가로 그 반론을 하십시오. 상세한 해명을 저희 방송은 화요일 날 9시에 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지는 탁현민 씨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저한테 했었던 해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는 이 반론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보도를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굳이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화요일에 저희가 소상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요일에 잘 내용을 들어보시고 저희가 왜 이런 문제를 꺼내는지를 아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그 이 현수막이 지금 엉망진창인 좀 현수막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그게 뭐 계획이 지금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홍보업체가 만든 현수막을 고집했던 분이 좀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유독 최고위원 한 명만 이제 그 현수막이 좋다면서 그 안을 가자고 고집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여전히 제가 그래서 양정철은 단순히 한 명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 수많은 양정철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 내 적폐 세력들 쳐내고 그리고 이 공천을 사천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린 공천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그래야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제대로 된 민의를 받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가장 튼튼한 저는 이 버팀의 목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